와, 정말 무리뉴 축구 기분 좋게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다 보니까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 멤버로 이런 축구를 고집하는지. 형태는 4-2-3-1인데 실제로는 4-5-1이나 마찬가지고 그나마 4하고 5하고 거의 붙어서 움직이는데도 탈취도 안 되고 전환도 제대로 안 됩니다. 무리뉴 감독 축구가 원래부터 이런 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게 그 공격 전환의 속도나 방향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포망할 수 있는 축구라는 거, 참 속이 터지는 거죠. 지난 본머스전이나 오늘 팰리스전이 딱 그렇게 무리뉴 축구가 안 될 때 모습인데, 현지 팬들이나 이 평론가들이 비판하는 지점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좀 이런 축구가 굉장히 좀 재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좀 가끔씩 완전 답답한 축구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손흥민 선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갑갑합니다. 문제는 이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전임 포체티노의 축구와 많이 다르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수 구성은 비슷한데 감독의 철학은 정반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도 힘들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전방 압박이 공격수들이 주요 임무였잖아요. 그래서 공격의 시작도 주로 하프라인 부근이나 그 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탈취도 좀 높은 위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로 역습, 속공,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집중력도 가질 수 있고 좀 더 파워풀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격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격의 출발점,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위치가 낮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수색 때 3투비 어느 정도 내려와서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수비보다는 좀 더 내려와서 지키는 수비를 펼치고 있는 수비진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손흥민 윙백 운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비롯되는 거죠.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주면서 윙포워드가 그 측면을 맡아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풀백이 벌려주면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 진입 공간을 막으면서 좀 더 수비적인 어떤 그 미드필더하고의 좀 협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공격수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고 공격 집중력이 분산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번리전 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나오기 어려운 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코너킥 이후에 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굉장히 깊숙한 위치에서 공격수가 아주 먼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수월한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 그렇게 힘을 빼게 되면, 물론 번리전은 큰 점수차로 이긴 경기니까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면들이 공격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경기가 이렇게 안 풀릴 때에는 상당히 팀이 좀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공격 집중력이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토비 전성기나 에릭센이 있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뒤에서 넘어오는 패스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볼 점유하고 있을 때에도 공격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기보다는, 혹은 앞쪽에 공간을 향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종종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스타트를 잘 끊고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갑니다만, 이게 공격으로 슈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번 페리스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직접 받아서 운반에 가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흥민도 골라인 부근 혹은 박스 부근에서 굉장히 볼터치가 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상대가 중원을 빡빡하게 운영하는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무리뉴 축구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볼플레잉 센터백, 그러니까 앞쪽으로 빌드업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백이나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좀 확실한 선수를 두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스타일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 팀을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추구하는 축구의 기존 선수들을 끼워 맞추는, 또 그런 선수를 영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의 방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은 낼 수 있습니다만 보는 재미는 없을 거다. 손흥민도 골 계속 넣긴 할 겁니다. 네, 모리뉴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아마 커리어 하이 득점은 앞으로 경신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자, 서두가 좀 길었죠? 경기 정리, 그리고 또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이번 라운드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시즌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30경기에 출전해서 11골, 10도움, 10, 더블 기록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습니다. 30경기 중에서 이제 28경기에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경기 수가 최근 4시즌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탓이 좀 큰데요. 지난 시즌 말에 받았던 징계가 이어지면서 올 시즌 초 2경기를 못 나왔죠. 그리고 12월 달에 또 첼시전 퇴장을 당하면서 3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게다가 봄에는 8부상으로 3경기를 또 결장을 했고요. 뭐 사실 뭐 리그가 코로나 중단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면은 아마 출전 경기 숫자는 더 크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텐텐 가입도 없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올 시즌에 옐로 카드는 한 장도 안 받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기록인데. 챔피언스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하면 올 시즌에 총 41경기 출전을 해서 18골 1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 29개. 대단한 수확인데 사실 마지막 경기에서 한두 개 정도 더 좀 기록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이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경기 리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리그 최종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애초부터 자력으로 유로파 진출 티켓을 딸 수 없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정말 쓰라린 결과였는데요. 사실 뭐 유로파 리그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순위 경쟁자인 울버햄턴이 첼시에게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약간의 어부지리로 6위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순위 4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 5위 그리고 6위, 이 두 팀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받게 됩니다. 7위로 떨어진 울버햄튼도 이제 가능성은 있어요. FA컵 결승전에서 첼시가 우승을 하게 되면 유로파리그 티켓을 7위 팀인 울버햄튼이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에 8위 팀 아스날이 FA컵을 우승하게 되면 유로파리그 티켓도 아스날이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때 주로 쓰던 그런 포맷과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스날전 때 손흥민 투톱 선수 재미를 봤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FA 징계가 끝난 에릭 다이어가 산치살이 들어온 걸 빼면은 지난 경기하고 변화가 없었고요. 로테이션도 깜짝 카드도 없는 무리뉴 감독 축구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도 이제 왼쪽 윙포드로 나와서 평소처럼 수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공격 기회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그런 경기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실 경기는 해리 케인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낙승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리뉴 감독 축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쉽기도 하고 왜 토트넘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경기를 하냐는 거죠.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팰리스가 지금 리그에서 무려 7연패하고 있던 팀이거든요. 게다가 그 중에 6경기 무득점인 팀입니다. 그나마 부상자들도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한 골 넣었다고 내려앉아가지고 이거 참 너무하다 싶던데 오늘 경기 근데 또 그나마 좀 무실점을 지켜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참 이거 무슨 축구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다른 팀들보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축구를 하는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바로 얀 베르통원입니다.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토비하고 이제 베르통원이 두 벨기에 조합의 중앙 센터백 아약스 출신의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토트넘의 어떤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합이죠. 그런데 얀 베르통원이 백업 골키퍼의 미셸 프롬과 함께 이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 동료들도 많이 좀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영상 뭐 포스팅을 했는데 베르통 본인도 그렇고요. 근데 솔직히 마지막 경기 출전시키겠지 싶었거든요. 지난 경기 레스터전도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토트넘 홈구장 마지막 뛸 수 있게 해주나 싶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안 내보냈거든요. 어차피 교체 카드 5장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팰리스전도 결국 못 나오면서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리 무관중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그래도 한 팀에서 8년을 뛰었던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토트넘을 챔스 결승까지 이끌었던 선수인데 무리뉴 감독이 아무리 뭐 냉정하다 뭐 좋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선수가 굳이 원치 않았나? 어쨌든 이 베르통원 마지막 경기 한번 뛰는 거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베르통원은 아약스에서 2012년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는 점점 출전 기회를 잃었어요. 이게 본인이 재계약 의지가 없었던 것도 이유겠습니다만 당초 6월 말이었던 계약을 단기 연장한 것을 끝으로 아예 토트넘을 영영 떠나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팀을 옮길 생각이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의사가 좀 반영이 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1987년생이어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8개월밖에 안 된 내가 어떻게 8년 있었던 선수에게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벨기에 대표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118경기 출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죠. 9골도 기록을 했고 토트넘에서 총 315경기 많이 뛰었네요. 14골 7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쳐도 232경기 8골 4개 도움 대단한 기록이죠. 리그에서만 무려 2만 분 넘게 2만 129분을 뛰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에도 팬이 많은 얀 베르통원이죠. 그 특유의 세레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딜 가든 잘 살기를 기원할게요. 마지막으로 앞서 상위권 순위 정리했으니까 하위권 순위도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시즌 2부로 강등되는 팀들은 모두 3팀 18위 본머스, 19위 와포드, 20위 노리치 시티입니다. 노리치면 루크 힘내.
여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본머스가 에버튼 원정 3대1로 이기면서 승점 34점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34점이던 아스톤 빌라가 만약에 그대로 끝나면은 이 골득실 밀려가지고 이제 강등이었는데 웨스트햄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것도 경기 막판에 골을 주고받았는데요. 승점 35점으로 살아나면서 아스톤 빌라가 정말 드라마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즌 이 세 팀을 대신해서 프리미어리그 합류하는 승격팀은 리즈 유나이티드, 웨스트 브로미치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한 팀은 브렌트포드, 스완지 시티, 풀럼, 카디프 중에서 한 팀입니다. 이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11개월 동안 손흥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저희 볼리TV 후토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입중계 즐겨주신 생방송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특별히 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MBC 소속인데 MBC 중계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 또 아프리카 TV 중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손흥민 경기 있을 때마다 함께 철야 근무해준 저희 편집자 양예석 PD님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예술 PD한테도 인사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9월 12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적 시장은 10월 5일까지 마감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개막 전까지 많은 또 이동이 있겠죠. 김민재, 이재성 이런 선수들 이적설이 있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도 또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재계약은 최소한 하지 않을까 토트넘하고 지금 급료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 프리미어리그 다음 시즌 기대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습니다만 한국 선수들 북한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김영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